고1 윈터로 볼게요. 고1 윈터로. 3월 달에 내신 들어가기 전에 한 번 정도 봅시다. 3월 28일 날이 산모거든요. 보통은 계약하고 한 1, 2주 있으면 한 3월 15일에서 20일 전에 보통 보는데 올해는 소리가 들어간지. 올해는 보고가 좀 늦어요. 그래서 올해 3월 모의고사는 아마 내신 시험 문제 안 들어갈 공산도 크긴 한데 또 모릅니다. 선생님들이 또 꼬장꼬장한 양반들은 문제를 내버려서. 네, 아무튼 그 전에 한번 보는데 두 번째 볼 때는 예비고 읽고 나이 맞춰서 볼게요. 그래서 네, 약간 그 과대평가가 있었나 싶기도 하고. 그리고 일단 저기 잔소리를 좀 할게요. 그래서 그러니까 제가 독해 숙제를 드릴 때요. 문장 분석을 해보고 단어를 찾아보고 하세요라고 숙제를 드리는 취지 자체가요.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너네가 이거를 맞추고 틀리고는 사실 중요치 않아요. 그건 시험이 아니고 숙제고 내가 문제를 푸는 거니까. 그래서 뭐 만약에 이거를 풀 때 대충 쑥 봤는데 뭔 소린지 모르겠다 싶으니까 뭐 2번 이렇게 하고 이렇게 읽고 이렇게 쭉 읽고 몇 번이야 이거? 5번 뭐 이렇게 하고 맞았어요. 이렇게 넘어가시면 이거는 사실 숙제를 하는 의미가 거의에 가까울 정도로 없어요. 여러분들을 독해 문제를 풀어봐라라고 숙제를 드리는 취지는 뭐냐면 니네들은 수능으로 대학 가는 사람들이 아니잖아요. 기본적으로. 그쵸? 그러니까 그 기본적인 독해 능력을 올려야 돼요. 그 다음에 독해 문제를 많이 풀어보는 게 어떤 차원에서도 중요하냐면 영어 독해 지문들은요. 소재들이 되게 비슷비슷하거든요. 그래서 솔직히 말해서 요즘 영어가 수능 간접 연계가 되잖아요. 그래서 고3 수업을 해보면요. 공부를 잘하는 친구들은 수능 문제 풀어보고 와서 무슨 얘기를 하냐면, 근데 대충 다, 익숙한 내용들이 좀 많았어요. 이러고요. 공부를 못하는 애들은요, 뭐, 간접 연계가 뭐예요? 뭐, 비슷한 건 하나도 없던데 다 모르겠던데요? 라고 말을 해요. 그게 뭐예요? 그게 뭐냐면, 어, 사실 공부를 잘하는 친구들은 영어 공부도 성실하게 했을 가능성이 높고요. 그러면 지문을 풀어오는 문제를 풀고 공부를 하고 할 때도 대충 읽고 답 짓고 넘어가는 게 아니라 얘를 꼼꼼히 읽어보고 내용도 해설지랑도 맞춰보고 문장 분석도 해보고 그러면서 이 지문의 내용이 머릿속에 숙지가 됐을 거예요. 그렇게 해서 여러 종류의 글을 읽다 보면요. 영어 지문이 진짜 다 거기서 거기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길면 3년, 그 언어 능력이 탁월하고 기본적인 문자의 능력이 되게 좋은 분들 같으면 한 1년, 통상 한 2년 정도 영어 공부를 꼼꼼히 하잖아요. 이제 교재, 뭐 숙제로 드리는 지문 풀이하고 수업 열심히 듣고 이렇게 하시다 보면 보통 글을 읽다 보면 좀 예측 가능성이라는 게 생겨요. 예측력이. 첫 번째 문장을 딱 보고 이 사람이 서두를 이렇게 꺼냈네? 이런 말을 하겠는데 라는 것도 학습이 되는 거고요. 소재 자체가 아예 낯선 소재 자체가 거의 안 나타나게 돼요. 의도적으로 어려운 소재가 있어요. 뭐 생명공학 쪽이라거나 천체 쪽이라거나 학생들이 제일 문과건 이과건 공통으로 다 박살나는 게 철학이라거나 이런 거는 뭐 알기가 어려워. 애초에 누구든 모르는 건데 통상적인 소재의 지문이 나왔을 때 굉장히 스무스하게 읽는 능력이 생긴단 말이에요. 그거는 사실 영어 능력이라기보다는 국어의 독해력이 생기는 거에 가깝죠. 글을 많이 읽음으로써 사실 이 지문 하나하나가 마치 배경 지시처럼 차곡차곡 머리에 쟁여져야 돼요. 그건 하루 이틀에 안 쌓인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거 대충 이렇게 읽고 쑥쑥 찍고 답 찍고 넘어가가지고는 도움이 하나도 안 돼요. 그리고 물론 숙제를 되게 성실히 열심히 잘 하고 계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는데 지금 제가 하는 잔소리는 그러지 아니하는 자들에게 하는 얘기예요. 일단. 근데 여러분들 점수대를 보면요. 아마 이 모의고사에서 모르는 단어 투성이었을 겁니다. 적게 잡아도 한 20개? 많으면 한 4, 50개까지도 있을 것 같아요. 왜냐면 어휘가 그만큼 빵꾸가 나야 그 점수가 나와요. 왜냐면 여러분들의 어느 정도의 역량을 저는 알고는 있잖아요. 학습 능력이라거나. 근데 점수가 그렇게까지 바닥에 깔렸다라는 거는 단어를 정말 몰랐다는 얘기예요. 근데 뭐 그거는 나무랄 수가 없는 문제고 단어는 모를 수 있어요. 그러면 조금 욕심이 있고 공부를 성실하고 빡시게 하는 분 같으면
당연히 모의고사를 보고 오답 정리를 하시면서 단어 정리를 하셨어야 맞아요. 왜냐하면 내가 시험을 봤는데 점수가 박살이 났네? 박살 났으니까 다음에 잘 봐야지. 이건 아니잖아요. 뭘 틀렸지, 왜 틀렸지를 보고 배워야지. 다음에 또 박살 날 거예요. 그러니까 언젠가 한 번쯤은 요 소리를 해야겠다라고 조금 벼르고 있었는데 그냥 그날이 오늘인 거예요. 뭐 굳이 누구를 타겟팅으로 하는 것도 아니고요. 그래서 독해 숙제 하실 때요. 그리고 여기 모의고사 문제를 풀으면서 뭔 소린지 몰랐거나 해석이 잘 안 됐거나 문장이 어려웠거나 라고 하시는 분들일수록 그 숙제를 열심히 하셔야 돼요. 대충 눈으로 단어 조합해가지고 이런 뜻인가 하고 답 찍어버리면 고3 때까지 그 상태가 돼버릴 거고요. 3학년 때 가서 그 상태면 아주 많이 깝깝해져요. 고3 지문들은요. 고3 지문 중에 30번대 3점짜리 지문들은 해설지를 주고 한글을 읽어봐라 그래도 뭔 소리인지 모르겠을 문장들이 꽤 나와요. 그러면 사실은 해설지가 어떤 용도냐면 한글을 해설지 한글 쭉 있잖아요. 그 말이야 이렇게 되거든요. 왜 제가 옛날에 이제 우스갯소리처럼 했던 얘기 있잖아요. 뭐 이렇게 인간이 효율적으로 의사 전달을 하기 위한 도구로서 목재로 이루어져서 지면에서 10cm에서 15cm 정도의 높이로 만들어진 도구, 즉 강단이라는 곳 위에 올라서서 인간의 가장 효과적인 의사 전달 수단인 기호화 상징을 사용하고 있는, 다시 말해서 언어를 사용하고 있는 자의 기호적인 가치가 매우 높거나 빼어나다고 할 수는 없다. 뭔 소리예요? 강단 위에서 떠드는 새끼 개소리다예요. 이 말을 그렇게 써놔버리면 한글을 읽어도 뭔 말인지 모르는 경우가 생겨요. 오히려 우리말이라서. 그럴 때는 이 한글 해석을 참고로 하면서 영어 문장을 여러분이 해석을 하시는 게 훨씬 이해가 빨라요. 사실은. 이거 우리말로 변화시키는 과정에서 의역이 생기기도 하고, 뭐 오역은 없겠지만 해설지니까, 뭐 조사나 이런 쓰임 때문에 미묘하게 뉘앙스가 달라지면서 영어 문장과 살짝 바뀌는 경우가 생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걔를 참고로 해석을 내가 할 수 있어야 지문 이해가 오히려 됩니다. 그리고 뭐 고3 수능 특강 영어 독해 같은 연계 지문에서 조금 어려운 지문들이 그런 경우가 꽤 많을 거예요. 근데 그때 가가지고 단어요? 절대 못 찾아요. 그렇게 해갖고 그 지문 무슨 뜻인지 한글을 봐도 모르겠는데. 그러니까 일단 숙제를 하실 때요. 다시 한번 그냥 강조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풀 때 뭐 이렇게 스무스하게 읽고 대충 이렇게 읽든 맘대로 읽으세요. 읽고 답을 체크했어요. 맞았어요. 다시 보세요. 당신은 이 지문을 다 안 읽었잖아요. 혹여나 나는 그냥 다 읽는데 라고 생각하시면 읽으시다가 뭐 모르는 단어가 있을 수 있잖아요. 뭐지? 얘는 모르겠다. 이건 또 뭐람? 읽어가면서 어떤 방식이든 좋아요. 당신이 모르는 단어를 체크를 하면서 푸세요. 그 다음에 뭐 풀 때 그렇게 하시든지 채점하고 나서 꼼꼼히 정독을 해보란 얘기입니다. 그리고 내가 읽었는데 이 문장은 해석이 안 되네? 그럼 여기 별표 쳐놓고 답지를 보시든지 모르는 단어 있으면 단어 때문에 몰랐을 수도 있으니까 뭐 이런 단어들을 몰랐어. 그러면 단어 찾고 나니까 조합이 되네. 별표 지우면 되는 거고요. 그리고 해설지를 봤는데도 이해가 안 돼요? 그러면 수업 시간에 질문을 하시란 얘기입니다. 독해 숙제를 드리는 취지가 그거예요. 그리고 그 짓거리를 해보셔야 늘어요. 당신들 독해 능력이요. 그 과정에서 가능하면 여력이 되는 분들 같으면 문장 분석까지 해보시는 거고, 뭐 두 번째 문장 보면 여기는 관계사 절이네요. 어디 갔어? 이거. 그럼 여기 동사 보이니까 여기까지가 주어 덩어리겠구나. 그리고 이만큼이 목적어겠네. in way는 방법을 나타내는 부사구구나. 이렇게. 이게 되시면 좋고요. 근데 안 되시면 최소한 슬래시라도 치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슬래시를 이딴 식으로 치실 거면 왜 치는 거예요, 사실. 뭐 하는 거야, 이게. 아무것도 안 한 거랑 똑같잖아요. 구도점에다 슬래시를 누가 쳐요. 그냥 보면 튀는 거지, 거기서. 그러니까 끊어 읽기라도 해보시고 정말 안 되면. 근데 최소한 여기처럼 주어 덩어리가 조금 길면 이럴 때는 동사 찾기가 의미가 있단 말입니다. 문장이 길어졌을 때 우리가 가장 읽기 불편한 문장들이 주어가 되게 길어서 씨발 동사 어디 갔지? 이런 문장들이에요. 아니면 주어 앞에 부사구가 달려있거나 전명구가 달려있는데 걔가 길어져가지고
전명구가 이만큼 이어지고 여기에 주어가 나올 때 주어를 찾기 어렵기도 한 경우도 있고요. 그러니까 그런 문장들이나 형태들에 대한 연습을 좀 많이 해보셔야 돼요. 그리고 그래야 나중에 덜 고생합니다, 진짜로. 3학년 다 올라가서 2학년 겨울방학 됐는데 쌤 저 좆된 것 같아요. 왜? 보통 그런 친구는 지금 왜도 안 해요. 좆된 것 같아요. 너 좆됐지. 전 그래요. 그래서 저 영어가 단어를 다 아는데 해석이 안 돼요. 저는 그때 가서 이렇게 말합니다. 어쩌라고요, 이 새끼야. 네가 2년 동안 공부를 그렇게 해가지고 몇 번을 말했는데 네가 그렇게 했잖아요라고 밖에 할 말이 없어요. 그죠? 근데 뭐 가능합니다. 존나 개빡세게 영어만 공부하면 돼요. 근데 그거 하자 새끼예요. 고3 때 영어 공부하는 새끼는 기본적으로 공부를 못하는 새끼예요. 영어 공부를 해도요, 최소한으로 하는 겁니다. 3학년 때는. 그러니까 여기 뭐 일단 우리는 상위반이니까 갑자기 떠올랐는데 다른 반 애들이 B1반 애들이 이 말하더라고요. S2반 뭐 무슨 얘기를 하다가 이 반을 S2반 뭐라고 뭐라 하니까 그냥 아 짜텄어요 이러더라고요. 개 터졌네 그 말 듣고. 말, 말 존나 찰지게 잘 짓네. 근데 아무튼 우리는 성적이 높은 곳에 못해도 2점대 정도는 방어를 해야 됩니다, 여러분. 2점대 정도가 되는 친구들이라면 3학년 때 영어 공부하는 시간이 많아서는 안 돼요. 왜냐면 일단 여기는 통상 그리고 공부 잘하는 친구들은 이과를 많이 가니까 이과라면요, 여러분들이 영어 공부할 시간이 2학년 때부터 현저히 줄어요. 여러분들 통과는 이제 곧잘 하잖아요. 선행부에 하셨을 수도 있고, 하는 중이고, 한 번 배운 거 학교에서 배워요. 그럼, 들었던 거네요. 이해가 잘 가요. 근데, 원, 투 과목은, 2학년 과목은 선행들이 보통 안 돼 있는 경우들이 많단 말이에요. 선행을 한 바퀴 돌려도 어려워요. 그러니까, 1학년 때는 과학 공부에 그렇게까지 시간 투자를 안 해요. 제가 지금 여러분들을 봐도 그럴 거고요. 저 과학 공부 딱히 열심히 안 하잖아요. 시험 기간이나 돼야 합니다. 시험 기간 아닐 때는 보통 뭐 국어, 영어, 수학 공부들 하고 있어요. 근데 2학년 때가 되면 평상시에 과학 공부를 안 해버리면 과학을 못 따라가요. 어려워서. 그러니까 이과 친구들은 2학년 때부터 과학을 붙잡는 시간이 굉장히 늘어나요. 지금은 말하자면 하루 평균 0시간인데 하루에 한 2시간? 많이 하면 1시간에서 2시간을 여기에 투자를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럼 이 시간이 어디선가 빠져야 될 거 아니야. 물론 초인이면 괜찮아요. 안 자면 되지. 덜 자면 돼요. 영원히. 근데 안 된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 시간을 어디선가 벌어와야 되거든요. 그 시간을 일단 영어에서 많이 벌어 가셔야 돼요. 내가 내 밥줄 끊는 소리 같아서 웃기기는 한데 이게 학생들 진학상으로 진로상으로는 이게 맞아요. 왜냐면 영어는 내가 일정 정도의 궤도에 올라서면 안 내려가요, 쉽게. 폭락을 잘 안 한단 말이에요. 물론 시험 기간에는 해야죠. 내신 공부는 별도니까 당연히 기본 능력하고 기본 능력이 좋은데 공부를 안 하면 좆되는 게 내신이니까. 근데 평상시를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2학년 때는 영어 공부 시간이 줄어야 되고요. 3학년 때는 더 줄어도 돼요. 내신 제외하고. 특히 이제 3학년 1학기 끝나고 이제 8월 달부터 해가지고 8, 9, 10월 이 3개월 동안은 너무 좀 먼 얘기긴 하지만 이때는 영어는 그냥 모의고사 정도만 풀어보시면 돼요. 일주일에 한 2세트 정도. 감이 떨어지지 않게. 나머지 시간은 그냥 일주일에 그러니까 뭐 오답까지 다 해봤자 한 일주일에 맥시멈 3시간? 요 정도면 돼요. 영어 공부하는 거. 다만 이제 단서가 있죠. 이렇게 할 수 있으려면 내가 단어가 안 부족해야 되고 고3 지문을 읽었을 때 모르는 단어가 그닥 없어야 돼요. 근데 물론 이제 모의고사 봤을 때 모르는 단어 정리하면 되는 거고 그때라도. 그 다음에 해석이 잘 돼야 됩니다. 속도도 안 느려야 돼요. 근데 속도를 높이는 제일 좋은 방법이 문장 구문 분석 연습을 하는 거예요. 아니 이직거리 하는 거하고 속도하고 뭔 상관이지 싶을 수 있지만 이직거리를 자꾸 하다 보면 이걸 이제 실전에서 문제를 풀 때도 하는 것처럼 보일 거예요. 동사구나, 주어구나, 목적어, 전명구 이게 보일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를 자꾸 해버릇 하셔야 돼요. 뭐 기호는 네 맘대로 하세요. 그러니까 요거를 해서 일단 기본적인 독해 능력, 문장 분석 능력이 올라가야 되고 3학년 때 이직거리를 하고 있으면 하자는 얘기입니다. 2학년 때, 뭐 2학년 2학기 때부터. 왜냐하면 걔는 영어 공부하는 시간만큼 다른 과목 공부 못한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이과생들은 과학이 좆되면 대학이 좆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정확하진 않은데 3단위일 겁니다. 과학의 3단위. 3단위짜리인데 세 과목 듣잖아요. 그럼 과학 조지면 9단위 조지는 거예요. 9단위면 국어, 영어, 수학 중에 두 과목 플러스 알파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과학을 조지면 안 돼요.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과학 되게 삐치게 붙잡고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원래 안 하던 공부를 세 과목이나 더 해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사실 그 시간 벌기 제일 만만한 게 영어예요, 진짜로. 그래서 최상위권 친구들은요, 보통 고3 때 진짜 딱 감각 유지만 해요. 정말로. 영어를 추가적으로 공부를 잘 안 합니다. 내신 기간에 그냥 본문 외우고, 표현 외우고, 문법 정도 정리하고, 이게 다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되시려면 여러분들이 실력을 갈고 닦을 수 있는 해는 올해밖에 없어요, 진짜로. 올해 어느 정도 문법이나 구문 분석이나 문장 독해 능력 세팅이 되고 2학년 때는 그냥 어휘 정도 계속 차근차근 추가해 나가는 거예요. 문법이야 뭐 영어 문법 수능 문법 별거 없어요. 우리 교재 한 바퀴 돌아가면 그게 끝이에요. 심지어 우리 문법 교재가 두 권으로 나뉘어 있는 두꺼운 책이기도 하고 내용도 꽤 풍성한 책이라서 거기에 있는 이상 안 나옵니다. 심지어 거기 있는 내용도 다 안 나와요. 그러니까 그거만 정리가 되면 물론 한 번 수업 듣는다고 정리가 될 리가 없어요. 그럼 여러분들은 대천재고 아무튼 거기서 안 벗어나니까 그 이후로 계속 반복하면서 수업 시간에 듣고 숙제하고 어휘 정리하고 이 정도만 해나가도 추가적인 과도한 노력 없어도 2학년 때는 버텨져요. 2, 3학년 때는. 그리고 그 밑바탕을 지금 닦아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점수를 보고 조금 사실 놀랬어요. 진짜로. 이제 못한다 본인들이 이렇게 말씀을 하셔도 한 70은 나오겠거니 했는데 그렇지가 않아가지고 많이 당황했습니다. 그래서 뭐 물론 잘 보신 분들은 잘 봤어요. 그래서 도매금으로 같이 욕먹고 있는 거긴 하지만 어쨌거나 오늘 제 얘기의 취지는 그거예요. 네, 독해 숙제를 하실 때 조금 신경을 써서 시간 투자를 해서 합시다. 맞고 틀리고는 중요하지 않아요. 물론 다 틀리면 안 되긴 하겠지만 일단 잔소리 하느라고 시간을 너무 많이 잡아먹었는데 죄송합니다. 잘 안 하잖아요, 저 잔소리. 그래서 제가 저 싫은 소리 하는 거 안 좋아해요. 근데 얼굴도 잘 못 보잖아요, 잔소리 하면서. 그러니까 진짜 안 좋아하는데 한 번은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아서 한 거예요. 일단 봅시다. 우리 모의고사를 이렇게 보고 정리하는 게 처음이니까 시간 관리부터 얘기를 해볼게요. 근데 이 얘기 우리 겨울방학 들어갈 때 예비고일 시작할 때도 했던 얘기인데 아마 여러분들이 그때는 그냥 감이 잘 안 왔을 거고 시험을 보고 났으니까 얘기를 해봅시다. 영어가 70분이잖아요. 그죠? 듣기가 끝나고 나서 여러분들이 시계를 보셨나 안 보셨나 모르겠는데 한 48분 정도 남았을 거예요. 그러니까 듣기가 이 중에 22분 정도 돌아가요. 그러니까 70분 중에 우리가 실제로 쓸 수 있는 온전히 집중할 수 있는 시간 48분이에요. 근데 듣기 할 때 듣기만 풀고 48분 동안 18분부터 40분을 푸는 바보는 없잖아요, 보통. 그죠? 그래서 통상 어떻게 해요? 듣기 할 때 풀어요. 제가 두 번 정도는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 점지가 없네요. 듣기와 응용 풀 때 보통 그만 버벅거려. 한 페이지 이렇게 넘겨가지고 여기 보는 경우들이 제일 많아요. 보통. 근데 어차피 한 장 왔다 갔다 하나, 두 장 왔다 갔다 하나 똑같으니까 듣기 돌아가는 동안에 여기 봅시다 라고 말씀을 드렸었을 거예요. 전에도. 뭐 이런저런 얘기를 하면서 여러분들의 영어 모의고사를 볼 때 멘탈 같은 이야기를 제가 드리면서 그죠? 그래서 25, 6, 7, 8을 보는데 추천드리는 순서는 여기 오른쪽 먼저 여기 먼저 보고 그 다음에 얘를 보는 게 수월할 거예요. 두 번째로 이쪽 보고 그 다음에 여기로 올라가는 게 제일 나을 겁니다. 그러니까 25번 도표 문장들이요. 내용일치 문장들보다 통상 조금 더 어려워요. 문장들이 길고 낯설은 표현이 나오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눈에 잘 안 들어올 수 있기 때문에 요 순서로 봐주시는 게 제일 나아요. 그 다음에 일단 요거 도표 문제 4문제 정도 좀 떠 빨리 시작놈아. 용량도 별로 안 큰데 느려. 이씨. 근데 이게 듣기가 유형이 진짜 짜증나 죽겠네. 왜 이렇게 버벅거리죠? 장놈이. 살짝 바뀐 건데 옛날에는 여기 11번, 12번에 있는 마지막 말에 대한 여자의 응답이 1번에 있었거든요. 옛날에는. 그러면 학생들이 정신줄 놓고 있다 틀리기 좋았었어요. 왜냐면 11번, 12번 대화문 짧잖아요. 그죠? 그래서
퐁당퐁 띵동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잠깐 정주를 놓고 있다가 이러고 있다가 한 문장 놓치고 두 문장 들어야지 하면 세 문장째부터 듣잖아요. 그죠? 한 마디 듣고 띵봉 해버리니까 보통 많이 틀렸어요. 그래서 그런지 문제를 조금 이유를 모르겠는데 난이도를 낮추는 방향으로 바꿔준 거예요. 학생 친화적으로. 이건 앞에 한두 문장 놓쳐도 상관없잖아요. 그래서 일단 여러분들이 모의고사를 보실 때 여기 시간 많이 남을 거예요. 그죠? 목적을 파악하는데 이 대화를 끝까지 안내문을 끝까지 듣고 있을 사람은 없을 테니까 얘도 마찬가지, 얘도 마찬가지. 이것도 초입부에서 속어법으로 가면 금방 답 나올 겁니다. 그 다음에 얘는 시간이 그닥 많지 않을 거예요. 이번에 답이 5번이었던가요? 그죠? 여자애가 뭐 캡이 어쩌고 저쩌고 이랬잖아요. 그죠? 너 왜 모자 안 쓰고 있니? 이랬었던 것 같아요. 그때 들었을 때. 그 다음에 어 얘도 사실은 어느 정도는 듣고 있어야 돼요. 근데 얘는 시간이 조금 남을 겁니다. 조금. 그 다음에 이건 뭐 시간 아예 없다고 봐야 되고 그리고 얘도 꽤 남을 거예요, 시간이. 한 두 문장 짧으면 많으면 세 문장 정도 얘기할 시간 좀 남을 겁니다. 그래서 시간이 많지는 않지만 약간은 시간이 있는 편이고요. 그래서 어쨌건 보면 앞에 이제 시간이 제일 많이 남는 데가 여기에요. 1, 2, 3번이요. 그래서 1, 2, 3번 돌아가면 이 돌아가는 동안에 어차피 제가 요 문제들은 27, 28번에 있는, 왜 이 지랄이죠, 오늘? 잠깐만요. 어이씨. 성적이 나올 텐데. 이게 꺼야겠다. 점수가 바로 쭈르륵 뜰 거라서. 얘를 잠깐 멈추자. 근데 녹화하고 있잖아, 어차피. 아이씨, 말. 잠깐만요. 아마, 이러면 되는구나. 꺼져. 안 돼! 근데 뭐 이렇게까지 놀랄 거 있나? 본인들은 다 알잖아요. 그죠? 근데, 비치는 게 좀 그러니까. 마우스 진짜, 이씨. 아마 이게 용량이 존나 큰 파일이라서 얘 때문에 끊기는 것 같아요. 아니 목록에서 제거 말고 멍청아. 왜 뭐죠 이 새끼? 됐다. 뒤져. 꺼져. 어? 필요 없는 걸 지우고 지워야 될 걸 띄워버렸군요. 그거. 헐. 됐다. 빠르게 지나갔으니까 못 붙겠죠? 뭔 말하는지 까먹었잖아 이 쌍놈아 이 새끼 진짜. 응. 아니. 네. 아니. 됐다. 저는 보통 27번, 28번 문제는 이렇게 불러요. 장애 능력 검사라고, 장애 유무 검사, 뭐 장애인 능력 평가라고 부르는데, 이게 어떻게 영어 시험이에요. 그죠? 틀린 그림 찾기 하는 거지. 요거 두 개 틀린 그림 빨리빨리 찾아주시고요. 1번 도는 동안 두 개 끝내세요, 그냥. 1번 여유 시간 동안 2번 시작하기 전에. 그 다음에 조금 오래 걸리면 3번 끝나기 전까지 요거 체크해 주시고, 그냥 넉넉하게 마음 잡으세요. 뭐 4분까지 다 풀어야 돼 뭐 이런 생각까지는 하지 마시고 그냥 앞 페이지 뭐 빠르면 절반 그러니까 1페이지 모의고사 1쪽에 빠르면 절반 한 5번 정도 돌 때까지 여기 되면 빨리 잘 풀었는데 하시고 유난히 안 읽히는 경우가 있어요. 그냥 그날따라 아니면 이거 분명히 봤는데 잠깐 정줄 놓고 있다가 자꾸 놓치는 경우도 있을 거고 이런 데에서 그러면 그냥 듣기 앞 페이지 끝날 때까지 요거 네 문제 정도 푼다라고 넉넉하게 생각하세요. 근데 조금 빨리 가시는 분들은 6번, 7번 정도에서 6번, 7번, 한 8번 정도에서는 여기 다 얼추 끝날 거예요, 통상. 이제 그러고 나면 얘 보세요, 얘. 29번이요. 이제 어법 문제는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읽지 말고 푸시는 거예요. 그쵸? 그러니까 듣기 하는 동안에 잠깐 보고 돌아가야잖아요. 근데 이거를 뭐하러 이렇게 읽고 있으면 아니면 이렇게 이런 문장들 읽고 있으면 이만큼 읽고 돌아갔다가 여기 다시 읽을 거잖아요. 그죠? 이만한 시간 낭비가 없어요. 기억 안 나고 또 읽어야 돼요. 그러니까 29번은 이렇게 처리하잖아요. express의 밑줄이 왜 그어져 있을까? It is used to 부정사네. 그럼 나한테 묻는 건 뭘까? be used to 부정사. 그럼 뭐뭐 하는데 사용된다. 뭐 이런 표현을 아는지 모르는지예요. 그래서 이제 그 경우에 거기에 맞춰서 해석해보면 되네. 그것은 쓰인다. 표현하기 위해. express는 to 부정사가 단순형이니까 그럼 능동이네요. 여기 목적어 있어? 1번 맞아요.
이 계산을 한 다음에 2번 보고 있다가 띵동 하면 넘어가서 다시 2번 보면 되잖아요. 이렇게. 그래서 듣기 하고 있는 동안에 앞 페이지까지 해서 29번 끝나면 되게 빨리 잘 푸신 거예요. 이거보다 빠르면 브라보. 그래서 듣기 1쪽 여기 넘어갈 때까지 해가지고 29번까지 푸시면 썩 괜찮으신 거예요. 근데 아마 빨리 푸시는 분들은 그거보다 빨리 될 겁니다. 그러신 분들은 마찬가지의 취지예요. 쉬운 글부터 읽으시는 거예요. 쉬운 글부터. 그래서 43, 45 장문이요. 제가 통상 어차피 해설도 안 하는 유형이에요. 이거 스토리텔링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이야기글의 형식이기 때문에 문장들이 안 어려워요. 보면 애비가 바비를 데려갔어요. 탐험해요. 기억해라. 이거를 뭐야 이게 12시에 거울을 비칠 걸 기억해라. 문장 간단하잖아요. 그러니까 읽으실만 할 거예요. 다만 장문에서 유의하실 건 그나마 제일 까다로운 게 얘란 말이죠. 지칭 대상 찾기. 이거는 놓치면 다시 처음부터 읽어야 되니까 읽으면서 등장인물이 둘, 셋 나올 겁니다. 그래서 어차피 나오는 건 he 아니면 her, she 중에 다른 거 모르는 거예요. 간혹 it이 있긴 한데 그건 흔치 않아요. 그러니까 등장인물들 관계 그냥 정리 잘 해놓으세요. 여러분들이 기호하시기 편하게. 그럼 애비가 있고 바비가 있으니까 애비는 F로 쓰고 얘는 B라고 써야겠다. 뭐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인물 관계 정도 정립해 놓으시고 A에서 이어질 내용이 통상 B는 아닐 겁니다. 그죠? 그럼 C 아니면 D예요. A 꼼꼼하게 읽어주시고 가능한 정신력 되는 만큼 여기에서 이 뒷덩어리에서 어디로 이어지는 게 적절한지 A 다음에 올 거 C인지 D인지 정도만 잡아놓고 듣기 끝나셔도 앞으로 돌아가셔도 무방해요. 그래서 다 읽기는 어려울 거예요, 사실. 네. 그러면 그때쯤 되면 뭐 한 엔간하면 여기까지 와 있을 겁니다. 그러면 이제 당분간은 왔다 갔다는 안녕. 11번은 정신줄 놓으면 좋대요. 그쵸? 넘어갈 시간이 어디 있어요? 끝까지 듣고 있어야지. 처음 문장부터 들어야 돼요. 열심히 들어야 되니까 시간 없어요, 얘. 그 다음에 다음 페이지 갑시다. 12번이요. 똑같은 문제 유형이죠? 얘 시간 없어요. 그러니까 제가 내용 일치 문제부터 풀어주세요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12번부터 뒷페이지에 있을 수도 있고 가끔은 11번부터 뒷페이지에 있을 수도 있는데 12번부터가 제일 많아요. 근데 어쨌건 11, 12번은 왔다 갔다 할 시간이 없단 말이에요. 근데 이 와중에 갔다가 읽기 시작하면 띵동이에요. 어차피. 그러니까 페이지 넘기지 않은 상태로 견눈질로 18번, 19번, 20번 풉시다라는 거예요. 페이지를 안 넘기는 게 효율이 좋으니까. 그리고 듣기 뒷페이지의 문제들은 통상 시간이 잘 안 남으니까. 13, 14 유형은 똑같아요. 다만 13, 14가 대화가 조금 길어요. 그래서 조금 긴데 어차피 뭐 시간이 많이 남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대화 다 듣고 이 중에서 골라야 되니까 얘도 읽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정말 몇 초씩밖에 안 남아요. 그 몇 초씩밖에 안 남는 짬은 차라리 이쪽에다 쓰자라는 얘기예요. 다 쉬운 지문들이니까. 그래서 거의 시간 안 남을 거고요. 얘는 시간이 남아요. 제가 그 얘기를 했나 안 했나 모르겠는데 뭐 이런 상황이에요. 탐이 있고 일레인이 있어요. 그러면 탐은 아주 게으르고 공부를 안 하는 쓰레기예요. 근데 일레인은 매우 공부를 잘하는 이 학급의 자기 반의 우등생입니다. 뭐 할까요? 역사 시간에 선생님이 수행평가로 모둠으로 발표를 하라고 2인 예조로 짝을 지어줬어요. 탐은 눈이 너무 좋게도 일레인하고 같은 조가 되었습니다. 탐은 평소에도 불성실하고 일을 안 하는, 공부를 안 하는 쓰레기이기 때문에 당연히 모둠 발표도 아무것도 안 할 거예요. 근데 마침 똑똑한 친구랑 한 조가 되어서 너무너무 기뻐요. 그래서 탐은 내일 일레인에게 학교에 가서 만나면 이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야, 친구야, 나는 아무것도 안 할 테니까 네가 다 해주렴. 이라고요. 이렇게 부탁을 하고자 해요. 이러한 상황에서 탐이 일레인에게 할 말은 무엇이 좋을까요? 이렇게 간단 말이에요. 그러면 얘가 하는 부탁하고자 하는 취지 안 들어도 그 앞쪽 내용 보면 맥락상 이거 뭔 말할지 납득이 올 거예요. 감이 올 거예요. 근데 이제 듣기 자체가 어려운 분들은 지금 이야기하는 건 다 별도예요. 남의 나라 얘기예요. 집중해서 딱 듣고 고르고 듣기 안 틀리는 게 더 중요합니다. 독해 문제보다 듣기 문제가 통상 난이도가 낮기 때문에 괜히 독해한다고 깔짝거리다 듣기 틀려버리면 말짱 꽝이에요.
그냥 듣기만 들으세요. 독해를 몇 개 더 틀리시는 게 나아요. 그게 심적으로 덜 억울합니다. 그 다음에 아니 그럼 이거 세 문제는 언제 풀어요? 이거 돌 때 풀으면 되잖아요. 그죠? 16, 17번은 두 바퀴 돌아가고 얘가 두 바퀴째에서 대화가 끝날 때까지 1분 한 15초 뭐 이 정도 가요. 근데 고3 때도 마찬가지예요. 1학년은 저는 진짜 얘네 이거 듣기 듣고 장애인 대화하는 줄 알았어요. 우리말로 치면 말을 이런 식으로 엄청 또박 말하고 있기 때문에 고장난 줄 알았어 처음에. 뭐 틀어놓고 이거 뭐야 이게 그 플레이어의 배송 눌린 줄 알고 근데 봤더니 한국말은 멀쩡하게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1학년 지문은 말이 느려서 시간이 늘어지는 거고 3학년 지문은 지문이 길어요. 대화가 훨씬. 근데 상대적으로 빨리 말하기 때문에 돌아가는 시간은 비슷해요. 1분 한 15초 정도 될 거예요. 그래서 15초에서 20초 그리고 그 다음에 띵동 16번 한참 있다가 띵동 17번 한참 있다가 띵동 하고 이제 듣기 문제가 끝났습니다. 18번부터가 초초 하잖아요. 그 다음에 음악 좀 나오다가 툭 끊긴단 말이에요. 제가 말씀드린 48분은 음악 툭 끊긴 시점이에요. 그러면 여기에서 음악 툭 끊길 때까지 다 계산하면요. 1분 한 40초에서 50초 나와요. 그리고 1분 40초에서 50초면 이 세 개 중에 아무리 못해도 2개 이상 풀어야 돼요. 그죠? 그래서 왜였냐면 쉬었다가 와서 보긴 볼 건데 얘를 일단 한 30초 안쪽 컷 해주셔야 돼요. 30초로 넉넉하게 잡아드린 거예요. 왜냐하면 요 19번 지문이 신경문제의 주제에 조금 시간이 걸릴 수도 있게 생겨서 그래요. 그 다음에 얘는 우리 목적 문제 많이 풀었잖아요. 교재에서. 그래서 관계 파악하고 하고 싶은 말 뭔지 딱 보니까 이런 애 보이잖아요. I'd like to 이런 식으로 용건이요. 이런 애 빨리 잡아가지고 1, 2, 3, 4, 5가 절대 우리 헷갈리게 안 한다니까요. 그래서 얘도 뭐 가능하면 30초에서 40초. 그나마 한 1분 정도 잡아주는 게 얘요. 60초 정도? 어떻게 하자 그랬어요? 앞대가리 읽고 뒷대가리에서 비슷한 얘기 하면 앞에랑 비슷한 얘기 하나 보네? 그럼 이런 얘기인가? 하고 1, 2, 3, 4, 5 봐보고 여기서 대충 답 정해놓고 확인. 그죠? 이렇게 가주시면 듣기 하는 동안에 엔간하면 20번까지 끝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48분이 남았을 때 18에서 20, 25에서 29 얘는 이제 만약에 답을 확실히 못 정했으면 얘는 굳이 글을 읽지는 마시고 얘는 답이 아니야 확실히 맞아 하는 애들 정도만 몇 개 추려 놓으세요. 나중에 찍어 그리고 그쵸? 까먹지 말고 나중에 찍어야 되고 어차피 풀 일은 없어요 이건. 몇 번 봐도 모르는 거예요. 지금 밑줄이 뭔지 내가 안 떠오르면 어쨌건 정리된 거고요. 그 다음에 43에서 45가 한 반 정도 풀렸으니까 43에서 44 정도 했다고 칩시다. 네. 그러면 이제 남은 지문은 21에서 24, 30에서 42, 그 다음에 뭐 45번 정도 남은 셈이네요. 그러면 몇 개냐? 4개, 13개, 17개, 한 18문제 정도 남은 셈이잖아요. 18문제에 48분이니까 3분까지는 안 돼도 2분 30초 이상은 되잖아요. 그러면 이제 좀 읽어볼만 해진 거예요. 그리고 그 중에서도 여기요. 22, 3이 이 중에서 얘는 쉬운 거잖아요. 얘는 시간을 확인해 볼 수 있어요. 뭐 엔간하면 1분에서 1분 30초 정도 할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얘가 시간 조금 줄여주고 나면 얼추 3분 컷이에요. 지문당. 그러면 아마 어느 정도의 시간 관리는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은 익숙치 않잖아요. 시간 관리가 어떻게 돼야 되는지를. 그러니까 감이 없잖아. 모의고사를 많이 안 봐봐서. 이렇게 러프하게 가이드라인을 잡아드릴게요. 제가 말씀드린 순서대로 문제를 푸셨을 때 30번까지 풀고 여기 31번 진입할 때요. 32분 만약에 이상 남았다? 그러면 얘는 진짜 베스트예요. 개 빨리 잘 푼 거예요. 네. 그러니까 막 빨리 푼다, 막 이렇게 읽으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본인 독해 속도로 읽으셨을 때예요. 30분 정도가 남았으면 통상이에요. 평균적입니다. 노말이에요, 노말. 근데 28분보다 아래가 남았으면요. 좀 촉박할 겁니다. 이러면 촉박이에요. 그래서 촉박한 경우에는 그냥 깔끔하게 30번대에서
31, 31에서 34, 36에서 39, 이 8문제 가운데서 앞부분 싹 간 보시고, 어렵겠다 싶은 거, 하나에서 두 문제 그냥 버리세요. 내다 버리세요. 갖고, 깔끔하게 그냥 3점짜리 던져버리시는 게 확률적으로 어려울 가능성이 높기는 해요. 한두 문제 버리시면 돼요. 얘는 다 푼다고 생각하면 약간 빡빡할 수 있어요. 30분 남으면. 그래서 32분 이상 남았다? 그러면, 시간 관리 잘 되고 있구만. 다 풀 수 있겠다.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한 문제 한 문제는 잠깐 쉬었다 와서 볼게요.
영양사 진짜 어렵대 이번에. 수학이 첫 페이지에 막 실수가 나오는데 근데 이게 다 문제인데 완전 아무것도 이런 내용 같대. 근데 영양사 그래 하고 생각했으면 이거는 정말 사이언스 과학을 연구하는 아, 이거가 사이즈가 저는데 이게 그거를 타이타이를 뭐지? 이게 보통 뭐야? 이걸 그래도 이 하면서 좀 어떤 재미가 없어서 되게 하겠다. 그냥 하면서 뭐야? 근데 끝까지 잠깐 다니다는 길상안을 나왔는데 엄마랑 언니 밖에서 여기 있어줘. 한번 너무 싫어. 그래서 잠깐 진짜인데 우리 교수님 지금 배우고 있는 이렇게 실험을 매기에서 배우는 거 무슨 이러세요. 그래서 우리 처음에 있는 분들가 저는 진짜 헐. 그래서 이게 수업은 이게 이건 와이드 하고 아니 나이가 어머니랑 투자해서 요즘에는 뭐 너무 그게 근데 다른 거가 내가 뭔가 하는 거 아니야. 우리 학교 요즘 왜 아래 그거 중에 이거 그 진단 여기는 딸을 따는 지나가는 분인데 소리 내기는 있나? 자, 봅시다, 우리. 하나하나, 빨리빨리. 그래서, 일단 전반적인 유형들 다는 못할 것 같고요. 최대한 짚어보고 가는 걸로 할게요. 목적은 뭐, 대충 빨리 읽으시고, 신경은 보통 이제 포인트가 여기라 그랬어요. 이 뒷부분에서 뭐 가능하면 뭐 제일 많은 경우는 한 두 문장 정도에서 단서가 제일 많이 드러날 겁니다. 그래서 여기는 맞아요. 근데 네 비싼 차이나 써있네요. 도자기. 네 비싼 자기 그릇이 깨질 거예요. 리구라고 응답했고요. 여기 보시면 요렇게요. 야, 그러니까 여전히 이해하지 못했다 정도가 있어요. 그러면 이해하지 못했으면 제일 비슷한 게 일단 confused 아닌가요? 그래서 이해하지 못했으니까 엄마랑 대화하면서 엄마의 말을 이해를 못했는데 지루한 것 같지는 않잖아요. 대화하면서 지루해요. 그리고 뭐 실망은 가능성 있을 것 같아요. 안도요? 이해를 못했는데요. sympathetic 동정이요? 그러면 남는 게 2번하고 5번 정도밖에 없겠네요. 그럼 얘가 뭔가를 기대하고 있는지 아니면 궁금해하고 있는지 정도만 빨리 확인합시다 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뭐 어느 날 뭐 했고요. 문을 읽었고 바빴고 엄마가 들어갔고 쳐다봤어요. 그리고 여기에 보이네요. 네가 넌 아니죠. 엄마니까. 엄마가 오늘 특별한 손님을 맞이할 건가 보네. I wonder who they are. 누군지 궁금해요. 그래서 이건 기대 아닌가라고 생각할 수도 있으니까 좀 더 읽읍시다. 어쩔 수 없네요, 얘는. 그래서 얘는 그나마 조금 시간이 걸릴 것 같았어요. 그래서 얘는 진짜로 알고 싶었던 것 같대요. 누군지를. 정말 알고 싶었다 하니까 이제는 curious라고 잡아주고 내려가도 되지 않았을까 싶어요. 그 다음에 20번은요. 자주 말씀드렸던 대로 앞부분 읽고 대충 내용 확인됐으면 뒷부분 조금 읽어주고 그럼 여기는 한 이 정도 읽어주면 되겠네요. 가능하다면. 봅시다. There is a physical law, nature of words of vacuum. 그러면 이때요. 물리 법칙이요. 자연이 어이씨 어부어가 뭐지? 모르면 넘어가도 괜찮아요. 얘는 내가 까먹을까 말씀드리면 싫어하다요. 싫어하다. 혐오하다. 배척한다. 그러면 자연은 진공을 땡땡한다인데 있나요? 아, 있네요. 아래. 그럼 있으면 읽으면 되네. 자연은 진공을 싫어한다라는 물리적인 물리학의 법칙이 있대요. 유명한. 그리고 that applies just as much to a vacuum in everyday life 까지 보면 이 대절은 이렇게 꾸미는 거잖아요. 적용
apply는 적용하다, 적용되다, 자동사, 타동사가 다 되는 동사입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적용되는 법칙이에요. just as much to, 그럼 as가 보이는데 문장이 조금 길면 이게 혹시 이 새끼들이 범인이 아닌가 확인해 보세요. as가 들어가 있는데 문장이 길면 as 한 번 더 나오나 확인. 그럼 저 뒤에 as가 있네요. 동등 비교네요. 그럼 어떻게 하시라 그랬어요? 그냥 처음 읽어갈 때는 이거 없는 거다. 이 뒤에 없는 거야 라고 생각하고 applies just 빼버려요. 얘는 as를 강조하는 애니까 너도 안 보이는 척하고 applies much 많이 적용되는 거예요. 어디에. 그래서 얘네 둘이 짝이에요. apply하고 to가 둘이 세트입니다. 그래서 어디에 적용하다, 적용되다 정도예요. 굉장히 많이 적용되는 물리 법칙. 어디에요? to a vacuum, 진공에요. in everyday life, 우리 일상생활에서요. 이 말이 일상생활에 적용된다는 말이구나. 하고 이제 as 붙여가면서 확인. 얼마만큼 적용되는데요? It does to a vacuum in a scientific world. 그것이 그러는 것만큼. 두가 대동사니까 얘가 뭘 대신하는지 확인해 보시면 앞에 apply라는 동사가 있었어요. 그럼 그것이 적용되는 것만큼. 그럼 뭐가 적용되는데요? 여기서 가리키는 이것은 뭔데요? 대절의 선행사인 physical law였죠. 그 법칙이 진공에 적용되는데 과학적인 세상에서의 진공이니까 실험실 같은 데가 되겠네요. 랩에서 적용되는 것만큼 일상생활에서도 자연은 진공을 싫어한다. 그러면 자연 상태에선 진공이 유지되지 않는다. 라는 말이 똑같이 통용된다. 이런 말이네요. 그러면 진공에 관한 얘기인가? 하고 넘어가도 괜찮고요. 아니면 한 문장 아직 뭔 소린지 모르겠으니까 조금 더 읽읍시다. Where a vacuum exists. 여기는 where를 장소, 부사, 절을 이끄는 접속사라고 보셔도 돼요. 뭐뭐 하는 곳에 이렇게요. when을 뭐뭐 할 때라고 해석하면서 시간 부사절 접속사로 읽는 것처럼 그럼 진공이 존재하는 곳에 이만큼이 부사절. New things are drawn in rapidly. 그럼 새로운 것들이요. are draw는 끌다죠. 그럼 이끌려 들어간다예요. 안으로 빠르게 이끌려 들어가는 거예요. 보승이 어서 오고. 현술이 겁나 했는데 잘 피했네. 너 꼭 들어라. 영상을 보낼 거예요. 그 다음에 when your world becomes overloaded. 그럼 너의 세상이요. 어떻게 되면 overload는 과적, 과부하죠. load가 싣다예요. 얘가 시험지 안 갖고 왔냐? 얘가 너한테 파일 안 보냈어요? 아직 안 봤어요? 그거 보고 오늘 이걸로 수업한다고 보고 오라 그랬는데 그걸 안 봐버리면 어떻게 앉아있죠? 어, 음, 그냥 구경하세요. 네, 지금 내려갔다 오기에는 시간이 애매하니까 그러면 일단 얘는 overload는 과부하, 과적이에요. 동사로 쓰이면 과부하 시키다, 과적하다예요. 그럼 우리의 세상이 과부하되게 되면 혹은 뭔가가 너무 많이 실리게 되면 there is no space. 공간이 없게 됩니다. for anything new to enter. 뭐 할 공간? 새로운 것들이 들어올 공간이에요. 사실은 여기 있는 투부정사가 스페이스를 꾸미는 형용사적 용법이에요. 그럼 얘가 뭔데요? 투부정사 앞에 있는 for 뭐식입니다. 그럼 얘가 의미상 주어겠죠. 의미상 주어가 투부정사 할 공간이 되는 거예요. 새로운 게 들어올 공간이 없어요. No matter how positive your thinking may be. 그럼 no matter how니까 아무리 뭐뭐이든 간에죠. 그럼 아무리 양보의 부사절이에요. 너의 생각이 be positive. 아무리 긍정적인 생각일지라도 네 세계가 꽉 차 있으면 과적돼 있으면 뭔가로 과부하가 걸려 있으면 뭔가가 새로 들어갈 공간이 없게 돼요. 그러면 조금 느낌이 오시면 아주 좋았을 것 같아요. 여기서 뭐라 그랬냐면 진공이 있으면 새로운 것들이 빨려 들어간다 그랬잖아요. 근데 과적이 돼 있어요. 꽉꽉 들어 차 있다라는 건
진공이 아닌 상태란 얘기네요. 진공이란 텅 비어있는 상태를 의미하기도 하니까. 그럼 진공이 아닌 상태면 새로운 게 들어올 수가 없습니다. 라는 얘기가 되겠네요. 그러니까 꽉 채워져 있으면 새로운 게 못 들어와. 비어 있어야 들어가. 이런 정도의 의미. 마지막 문장 보시면 by letting go of things 얘는 let go of가 무엇을 풀어주다예요. 풀어주다, 놓아주다, 해방하다, 내버려두다, 방치하다 등등의 의미예요. 그러니까 굳이 끊는다면 of 앞에서 끊으면 돼요. let go. 가게 내버려두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그래서 let go of는 풀어주다 혹은 우리는 그런 말 하잖아요. 무소유 이런 말 할 때 내려놓는다고 하죠. 뭔가를. 그럼 이러한 것들을 내려놓음으로써예요. 그리고 그래서부터 갑시다. 그리고 이러한 것들을 이러한 게 뭔지 모르겠지만 내려놔야 된대요. 그러면 너는 뭘 만들어요? 진공을 만들 수 있어요. 그리고 into which입니다. 아이고 전치사 플러스 관계 대명사예요. New exciting things will quickly flow. 그럼 이 진공 안으로는 어떤 일이 발생해요? 새롭고 재미난 것들이 빠르게 흐르게 될 거예요. 들어오게 될 거예요. 뭔 소리예요? 꽉꽉 채워 있는 거 비우고 내려놓자라는 얘기죠. 그래야 당신이 새로운 것을 배울 수 있어요. 그럼 5번이겠네요. 그래서 이렇게 잡아주시면 될 거고요. 21번. 초금을 우리가 했나 안 했나 모르겠는데. 했나요? 하고 있나요? 함축 지문은 어떻게 풀어보자라고 말씀을 드렸냐면 얘가 읽었을 때 잘 읽히면 좋은데요. 안 읽히면 이거 그냥 빈칸이다 생각하고 푸셔도 무방하다라고 말씀을 드렸는지 안 드렸는지 모르겠네요. 지우지 마세요. 얘를 지워버리고 답을 찾아도 답은 똑같이 찾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물론 얘를 빈칸초론처럼 생각하라는 건 어려운 유형처럼 생각하고 풀라라는 얘기라서 썩 저도 마음이 달갑지는 않습니다만 이 문장이 딱 이해가 되면 그러면 사실 뭐 되게 수월하게 풀리는 거고요. 근데 그런 경우가 많아요. 소품을 쓴다거나 관용 표현을 쓴다거나 격언이나 우리가 읽어도 뭔 소린지 모를 애들이 많이 등장한단 말이에요. 뭐 예를 들어 it never rains but pours 이런 애들이라거나 뭐 birds of feather flock together 뭐 이런 게 나와버리면 알기가 어려워요. 학생들이 알면 좋지만 그래서 그럴 때는 그냥 여기의 의미에 너무 매몰되지 마시고 이거 없다고 생각하고 푸시는 게 더 나을 수도 있어요. 보시면 The noted Irish poet, noted는 유명한입니다. 그럼 유명한 아일랜드의 시인 윌리엄 버틀러라는 사람은 believe that 이렇게 믿었대요. School was a place to discuss ideas, not to be taught something. 첫 번째 문장부터 유명한 사람을 끌어들여가지고 인용을 하고 있으니까 이 부분이 되게 중요한 내용일 것 같아요. 학교는 어떤 곳이다? Discuss ideas. Discuss는 토론하는 거죠. 어떤 아이디어, 생각이나 개념, 사고 등을 토의하는 곳이야. 어떤 곳이 아니라요. Not to be taught something. 무언가를 be taught요. 가르침 당하는 거니까 배우는. 내가 가르침을 받는 공간이 아니라 뭔가를 논의하는 공간이다 라고 믿었답니다. 유명한 분이요. 그리고 by the time of his death in 1939 그가 1939년에 죽을 때쯤 American higher education was beginning to look like a vast training program. 미국의 higher education 합치면 뭐예요? 고등교육이네요. 그러면 미국의 고등교육은 was beginning to look 그냥 동사구로 묶읍시다. 보이기 시작했다. 뭐처럼? vast는 광대한이죠. 광대한 트레이닝 프로그램처럼 보이기 시작했어요. For the industrial world. 그럼 산업 세계를 위한 훈련장처럼 보였대요. 학교라는 곳이요. 그럼 앞서 인용한 사람의 말에 따르면 그거 좋아요, 안 좋아요? 안 좋은 거예요. 학교는 뭔가를 가르침받는 곳이 아니라 토론하고 토의하고 논의하는 곳이라고 했으니까 이것에 대해 분명히 부정적으로 바라보고 있을 겁니다. As a corrective against that direction, corrective는 수정안이에요. 수정된 것.
고치는 것이에요. 그럼 수정안으로서네요. 그러한 방향성, 디렉션 여기서 방향이라고 할게요. 그러한 방향성에 대한 수정안으로서 Yates reminded his generation. 그럼 이 사람은 자신들의 세대에게 이렇게 말했답니다. 그럼 Education is not the filling of a pail, but lighting of a fire. 그럼 교육이라는 것은 그냥 문자 그대로 해석해 볼게요. 교육은 not A, but B예요. 이게 아니라 저거답니다. 그럼 filling of a pail 이게 아니라 교육은 A가 아니라 B야 임마들아. 교육을 이렇게 하면 안 돼. 라고 말했어요. 그러면 보세요. 이 문장은 똑같은 사람이 똑같은 시대에 한 말이에요. 그럼 위에 있는 문장하고 얘하고 당연히 같아야 되지 않겠어요? 그럼 이 사람이 위에서는 뭐라고 했는데요? 학교는 뭐 대화 내지는 토론, 아이고, 의 장이다. 라고 말했어요. 뭐가 아니라요. 학교는 그러면 이 사람은 이렇게 말했네요. 대화의 장이다. not 이게 아니라 배움의 장이 아니에요. 배움이 아니라 대화하고 토론하기 위한 곳이다. 이 말하고 여기에서 말하는 거하고 똑같아야 된다고요. 동일한 시대에 동일한 사람이 한 말이니까. 그럼 학교란 말만 살짝 바뀌었어요. 교육은 뭐가 아니라 위에랑 순서를 맞출게요. 그냥 뭐가 아니라 filling of a pail. 직역합시다. pail은 창백함이죠. 창백을 채우는 것이 아니라 lighting of a fire. 뭐 하는 거다? 불을 붙이는 거예요. 근데 이제 우리도 은유적인 표현으로 불이 붙는다라는 게 뭐예요? 과열되고 가열차게 활성화되는 게 불이 붙는 거죠. 그러면 교육이란 어디에다가 불 붙이는지는 모르겠지만 불을 붙이는 것이야. 즉 학교란 불을 붙이는 장이어야 돼요. 창백함을 채운다. 여기서 페어 이거는 센스가 좋은 분들은 눈치챘을 것 같아요. 페일은 창백하니까 투명한 거고 하얀 거예요. 공백입니다. 공백. 백지예요. 백지. 백지에다가 뭔가를 써내려가는 게 아니라 뭔가 토의를 하고 논의를 하는 아니면 개인이 사람이 모두가 가지고 있는 본능적인 이성이나 지성에 불을 붙이는 곳이야. 뭐 이런 정도로 이해를 할 수도 있겠고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정 안 되면 빈칸이라고 치자고요. 네, 몰라도 돼요. 그리고 마저 읽어볼게요. 함축 문제는 통상적으로 다 읽으시는 게 제일 나아요. 괜히 어설프게 읽었다가 내용 반전이 있으면 좀 곤란해질 수도 있어요. 그럼 for the novel winning poet 그럼 네. 여기에서 for 뒤에 명사가 여기 이렇게 콤마가 있으면 좋은데요. 이 구도점은 찍을 의무가 없어요. 그러니까 안 찍혀 있어도 우리가 구분할 줄 알아야 돼요. 그래서 뭐뭐에 누구누구에 있어서 혹은 누구누구에 대해서 혹은 누구누구 입장에서 이런 식으로 해석해 주시면 돼요. for 뒤에 문장 맨 앞머리에 for 사람 이런 게 나오면 내 누구누구 입장에서라고 해석을 하면 좀 의역이지만 해석이 스무스한 경우가 있어요. 그럼 Nobel winning 노벨상을 수상한 시인 입장에서 that may seem like an unimpressive sight 그것은 seem like 뭐뭐처럼 들렸을 것이다. unimpressive 크다 영감을 주지 못하는 그런 이야기였을지 모르지만 but not so 그렇게 보였을지 모르지만 not so에서 so는 그러하다죠. 뭐 그러하다, 그렇게, 그러한 품사는 자유롭게 해석하세요. so는 앞에 나온 동사, 명사, 형용사, 부사 다 받을 수 있어요. 하지만 그렇지 않아. 그럼 이게 대단치 않은 소리처럼 들릴 수도 있지만 그러지 않았어요. 그럼 대단치 않은 소리로 귀담아 듣지 않은 게 아니네요. 잘 들었단 얘기예요. He believed the important issue of the life would not be solved. 그는 믿었대요. 목적어 절이네요. 삶에 있어서 중요한 이슈들, 문제들이 해결되지 않을 것이다. 뭐에 의해서는? 과학에 의해서는. 그럼 여기도요. not
but이네요. 과학에 의해서 해결되지 않아. 과학이 아니라 뭐에 의해서 해결돼요? 시인들에 의해서 해결돼야 된대요. 그리고 able to speak simply. 어떻게 말할 수 있는 시인, 단순하게 말할 수 있는 시인들에 의해서 이 문제가 풀릴 거래요. Were he with us today, he would be shocked to see the extent to which pale feeling has replaced. 여기는 주제를 대놓고 알려주는데요. 사실 도치문이라서 파악을 하셨으면 매우 잘하시는 거고 파악이 안 되셨으면 뭐 어쩔 수 없어요. 아직 우리 가정법 안 배웠으니까. 얘는 if he were with us today예요. 여기서 if가 생략돼서 도치가 된 문장의 형태입니다. 그리고 이 글 쓴 양반이 기본적으로 되게 불친절한 거예요. 아니면 출제자가 의도성을 가지고 띄워버렸는지 모르겠지만 한 지문 안에서 부사절이 이 지문이 아니네요. 그럼 아마 이거 시험 문제 냈냐? 여기 있죠. 부사 덩어리가 좀 덩어리가 긴데 주절보다 선행할 때 콤마를 안 찍고 있거든요. 근데 아까도 말씀드렸으나 의무는 아니에요. 네. 그래서 찍어주면 좋은 거지만 안 찍혀 있어도 우리는 파악할 수 있어야 됩니다. 좀 억울하지만. 근데 원칙은 찍는 거라서 억울해요, 사실. 그럼 were he with us가 어떻게 해석돼야 돼요? if 가정법 he was가 아니라 he were이니까 가정법이고 과거 시제면 현재로 해석. 그가 우리와 함께 한다면 이에요. He would be shocked. 그는 지금 깜짝 놀랄 거예요. 그리고 우리 최근에 투부정사 했네요. 감정 형용사 뒤에 오는 투부정사는 부사적 용법 중에 감정의 원인이죠. 해석은 뭐뭐 해서가 되겠네요. 그래서 얘를 좀 의역하면 뭐뭐 하면이에요. 뭐뭐 하면. 그가 보게 되면 깜짝 놀랄 거예요. 혹은 깜짝 놀라요? 보아서요. 보게 돼서 깜짝 놀래요. 그리고 see the extent to which 그럼 정도를 보는 겁니다. extend는 정도니까요. 그리고 원래 extent하고 to가 짝꿍이에요. to 땡땡 extent예요. 둘이 원래 세트입니다. 그래서 extent 뒤에 관계대명사절이 붙을 때 주로 이렇게 전치사 to가 동반돼서 to which의 형태로 많이 꾸밀 거예요. 그래서 얘도 뭐 이걸 외울 필요까지는 없는데요. 자주 보실 형태라 익숙해지시면 편해요. 이건 뭐뭐 하는 정도 수준이에요. 그래서 그가 이거 하는 정도를 보면 깜짝 놀란다예요. pale feeling 이것이 주어네요. has replaced 대체한 것을 보게 되면 깜짝 놀라요. serious discussion of concerns 이것을 대체합니다. 전치사 플러스 관계대명사 절이니까 완전한 절의 형태가 따라왔겠죠? 그럼 serious는 뭐 심각한도 되지만 진지한 혹은 중요한도 되니까요. 중대한 토론 그럼 토론에 대한 염려 혹은 관심을 대체해버린 거예요. 근데 여기 pale feeling 쌍따옴표 쳐진 이유가 뭐예요? 앞에서 본 표현이기 때문이죠. 요거요. 이거랑 이게 지금 같은 의미예요 라고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잖아요. feeling of a pale 이거 하지 말아야 될 것이었어요. 이 사람이. 그럼 이 하지 말아야 될 것이 대체해버린 걸 보면 아주 깜짝 놀랄 거예요. 충격을 받을 거예요. 근데 뭘 대체했어요? 진지한 토론을 대체했어요. 토론에 대한 관심을 대체했어요. 토론도 우리 어디서 봤어요? 토론은 저 위에서 봤잖아요. 어디 갔냐? 여기요. 학교는 뭐 하는 곳이어야 한다 그랬는데요. 이 사람이 토론의 장이어야 된다 그랬어요. 왜 안 바뀌었냐? 학교는 토론을 하기 위한 곳이지 배움을 위한 곳이 아니다라고 말했는데 이 학교에서 제일 중요한 토론이라는 게 대체돼 버린 거예요. pale feeling으로요. 근데 이 pale feeling은 이거 하지 말아야 될 일이라고 했었잖아요. 또 그러니까 아니 이것들이 하라는 건 안 하고 하지 말라는 것만 하고 있네 해서 깜짝 놀라게 될 것이다. 예요. 그럼 결국
여기가 빈칸이었다고 쳐도 여기에 들어갈 말은 변하지 않을 거예요. 대화의 장이 중요하지 배움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러면 여기 쓰여 있는 불을 붙인다라는 건 그럼 어떤 의미였을까? 토의랑 토론을 하게 되면 나의 생각을 깨우게 되잖아요. 남을 설득하고 남에게 뭔가 설명하려면 내가 생각하게 됩니다. 그쵸? 토론이나 토의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스스로 공부도 할 거고요. 그런 식으로 뭐 이성이나 뭐 배움에 대해서 스스로 토론을 통해 불을 붙여주는 장소가 돼야 돼. 이런 의미가 아니었을까 추정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어디 있죠? 응? 어디 갔죠? 아, 여기 있네요. 네. Education is the fostering of discussion. 교육이라는 무엇이다? Foster 무슨 말이죠? 요거 양육하다, 기르다 정도의 의미예요. 그래서 비스무리한 의미로 많이 쓰이는 애가요. cultivate예요. 경작하다죠. 경작도 기르다예요. 물론 raise도 쓰이겠죠. 그럼 교육이란 뭐다? 기르는 거예요. 토론 능력을 기르는 거다. rather than 뭐가 아니라 inserting of knowledge. 교육을 지식을 집어넣는 것이 아니라 구조 똑같지 않아요? 그럼 얘 도식화해 볼까요? 교육은 뭐다? 여기다 놨을게요. 순서 맞추게. 지식 주입이 아니라 뭐 하는 거다? 토론을 기르는 거다. 똑같네요. 이 위에 있던 말하고. 어디 갔니? 여기요. 학교는 대화의 장이다. 배움의 장이 아니다. 그럼 교육이나 학교나요. 학교는 토론의 장이다. 지식을 주입하는 곳이 아니다. 그래서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이거 가려버리고 풀어도 똑같다고요. 사실은. 그러니까 이 문장이 도통 뭔 말인지 모르겠으면 없다고 생각하세요. 가끔 함축 의미 추론에 나오는 주어진 구문들이 없는 것만 못한 경우들이 많이 있어요. 그럴 땐 그냥 빈칸이라 생각하세요. 단서가 빈칸 추론에 비해서 얘가 훨씬 많을 겁니다. 주로. 그다음에 유지는 제껴도 되지 않을까 싶고 일단 뒷부분부터 조금 해봅시다. 우리가 요쪽은 문제풀이를 제가 딱히 문제풀이 방법을 말씀드린 적이 없는 것 같아서 오늘 문단 순서 정도 하고 다음 시간에 한 번 더 가져오세요. 이거 나머지 한 번 더 풀어보게요. 문단 순서를 하면 길어지는데 쉬운 거 먼저 합시다. 요약문이요. 40번 볼게요. 40번. 일단 저가 페이지가 살짝 틀어져 있군요. 잠깐만요. 페이지 모양 좀 맞출게요. 삽입. 오케이. 1쪽 앞에. 오케이. 그냥, 추가할 페이지 수 1쪽 앞에. 됐나? 된 건가? 뭐요? 에이쌍. 됐어요. 뒷부분 위치는 맞았으니까 그럼 돼요. 응? 응. 여기가 지금 이제 33번부터 40페이지가 이렇게 펴면 한 장이잖아요. 이 한 장에서 몇 점을 맞느냐가 사실 영어 그 점수 때, 그러니까 10점 단위로 등급을 결정을 하는 겁니다. 요 몇 점이게요? 이 한 장? 20점. 그죠. 대충 10점? 대충 10점이에요. 그래서 3322, 3322 이런 꼴로 배치가 많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여기도 3점, 34가 3점, 2점, 36이 2점. 여기가 3점, 3점만 더 있을걸요? 332, 332 이런 식이에요. 그러니까 여기 문제가 30번대 페이지 문제가 어렵다고 얘를 제껴버리면 20점 날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통상적으로 어떤 느낌이 있냐면 여기서 한 두 개, 이제 이거는 이제 제 경험치기 전혀 근거는 없어요. 여기서 2개에서 3개 맞는 친구들은 2개 맞는 친구들은 보통 70 간당간당 하고요. 여기서 70 간당간당 못하는 경우가 많아요. 한 3개 정도 맞춰놓는 친구들이 그래도 70 몇 점 나와요. 그나마. 페이지에서 2개. 그나마. 그래서 아마 2개 맞는 애들은 70이 잘 안 나와요. 왜냐면 여기서 2개 맞는 애들은 거의 다 찍었다는 얘기잖아요. 그런 애들은 이제 60점대일 가능성이 되게 커요. 60점대 뭐 아니면 그 이하. 그 이하까지는 뭐 잘 모르겠어요. 사실 대중이 어려워요. 네, 그들은 뭐가 맞는지 알기가 어렵기 때문에. 아무튼
여기서 2개에서 3개 맞으면 이게 맞겠네요. 60점대. 그래서 여기서 사실 반타작을 이렇게 한다고 쳐봅시다. 반타작을 해도 주로 틀릴 때 3점짜리를 많이 틀릴 거기 때문에 10점 넘게 날아간 거예요. 그럼 여기서 반타작만 해도 10 몇 점이 날아갔잖아요. 그럼 다른 데에서 10점 이하로 틀릴 가능성이 별로 없어요. 그럼 점수대가 70점대 후반이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큽니다. 잘 봐도 다른 거를. 그러니까 여기에서 글쎄요. 최소한 여기 8개 중에서 5개 맞고 3개 틀리고 정도는 돼야 80점 정도가 나올 거예요. 통상 그래요. 그래서 이 페이지에서 여기가 어렵다 하는데 결국 우리는 최소한의 목표 점수는 80점이에요. 그죠? 왜냐면 정시는 뭐 안 갈 거긴 한데 정시는 진짜 하지 마세요. 나중에 뭐 그런 비슷한 얘기가 나오면 언젠가 제가 하겠지만 정시는 진짜 할 이유가 전혀 하등 없어요. 무조건 여러분들 수시 등급이 얼마건 간에 그보다 학교를 낮게 가야 됩니다. 통상 정시는. 네, 아무튼 수시의 경우에 우리가 최저를 맞춰서 대학을 가기 위해 정시를 볼 텐데 수능을 최저를 맞출 때 영어의 목표가 통상 2거든요. 영어를 1을 맞춰야 되는 친구들은 주로 이제 미니멈 연고대 아니면 서울대를 쓰는 친구들. 네, 그래서 1등급이 반드시 필요한 친구들인데 대부분의 경우는 서성한 정도가 3합 6 정도 요구할 거예요. 3합 6에서 7. 그러니까 2 아니면 2 3 정도 되면 돼요. 그러니까 영어에서 1을 맞추면 됩니다. 주로 그래요. 그래서 그러니까 영어에서 2를 맞추려면 보통 여기 페이지에서 5문제 정도는 맞아야 80점이 확보가 되는 정도가 될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어렵다고 제껴버리면 네. 80점대가 잘 안 나오게 되는 거니까 사실은 그렇게까지 문제를 많이 버리면 안 됩니다. 그 다음에 말씀드릴 건 이 한 바닥은 주로 다 어려운데 이 2개는 꼭 맞추세요. 정답률이 압도적으로 높은 두 유형입니다. 35번하고 40번이요. 그래서 이걸 틀리시면 나만 틀렸다고 생각하시는 게 거의 맞아요. 아까 그 27, 28번 장애 능력 평가 비장애 능력 평가인가요? 아무튼 걔 정도는 아닌데요. 그 정도는 아니지만 35번은요. 학생들이 그래요. 35번이요. 희한해요. 지문이 안 쉬워요. 되게 그렇게. 근데 거의 맞춰와요. 왜 그러냐면 보통 35번은 이 흐름 문제는요. 어떤 식으로 진행이 되냐면 패턴이 몇 가지가 있어요. 앞문장에 있던 단어에 대한 과도한 구체적인 설명. 요런 패턴이 나오거나요. 아니면 두 번째로는 그러니까 소재는 맞는데요. 주제가 틀리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소재는 동일한데 주제에서 벗어나 있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이런 말을 합시다. 나는 하얀 선풍기가 제일 좋아해요. 선풍기는 무조건 하얀색이 갑이다. 이런 말을 하고 있으면 내가 왜 좋아하는지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친구가 어제 하얀 선풍기를 샀는데 그 하얀 선풍기를 환불했대요. 갑자기요? 이런 경우에요. 소재에는 일치하나 주제에서 튕겨져 나가 있는 진술인 경우가 보통 제일 흔하고요. 가끔 조금 까다로운 경우가 공간 배분을 중심같이 했네요. 글이 이런 식으로 가는 글이 있어요. A에서 A 다시 진술, 재진술, 진술, 재진술, 진술, 재진술 이런 식으로 가는데 갑자기 여기서 F가 나오고 D에서 D 다시 이렇게 가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앞문장하고 계속 꼬리에 꼬리를 물고 가는 글인데 꼬리에 꼬리를 물어야 되는데 꼬리가 아니에요. 그냥 앞친구 꼬리를 물어야 되는데 뭐라고 할까요? 조상님 꼬리를 물었어요. 뭐 이런 느낌이에요. 꼬리는 꼬리인데 이상한 꼬리 무는 경우. 그래서 대부분의 경우는요. 읽다가 내가 해석을 완벽하게 하지 않아도 읽어가다 보면 갑자기 이런 느낌이 날 겁니다. 그래서 맞춰요. 사실은. 근데 이제 얘는 그래서 시간이 15분이니까 얘를 먼저 하고 갑시다. 40번. 40번은요. 요양문 문제는 진짜 요양문도 마찬가지예요. 이거 틀리면 나만 틀리는 문제예요. 진짜로. 그래서 제가 얘기를 드렸나 안 드렸나 모르겠는데 아마 안 한 것 같아요. 40번은 통상 여기가 조금 어려워도 거의 맞춥니다. 학생들이.
왜 그러냐면 위에 있는 단어들을 대충 조합하면 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근데 제가 당부드리는 건 지양해야 될 40번 문제풀이는 39번 풀었어. 거의 다 왔다. 이러고 있지 마세요예요. 왜 그러냐면 되게 바보 같은 짓이에요. 이 뭐예요? 요약문이죠. 요약문은 뭐예요? 이 긴 내용을 짧게 요약해 준 거죠. 요약문을 먼저 읽어요. 그렇잖아요. 요약문을 읽으면 이 글이 뭐에 대한지를 내가 감을 잡기가 되게 쉬워져요. 그러니까 글을 읽으라고 하기 전에 요약문을 제시를 해주고 아니면 주제문을 제시를 해주고 이 글은 땡땡땡땡땡땡에 대한 글입니다. 읽어보세요. 하고 읽는 거랑 그냥 읽고 얘를 맞추는 거랑은 달라요. 그러니까 일단 얘부터 읽어보자는 거예요. If you want to convince people to rethink if절이 여기까지 가네요. 네가 뭐 하고 싶어요? 설득하고 싶어요. 그럼 설득합니다. 사람들을 설득해요. 뭐 하도록? 다시 한번 생각하도록. 뭐 재고한다라고 하죠. 재고하게끔, 다시 생각해 보게끔 설득하고 싶어요. 뭐에 대해서 다시 생각해요. What they believe to be blank. 그럼 그들이 믿는 것이에요. 그들이 믿는다. 그것을. what이 목적격 관계대명사예요. to be A. A라고 믿는다요. 잘못 어떻게 되죠? 이렇게 막아야 되네요. 그러면 그 사람들이 A 하다고 믿는 것. 여기가 목적격 보어입니다. 그래서 여기 문장 형태는 believe A 투부정사 내지는 to be B예요. 이게 여기가 목적어, 여기가 목적격 보어입니다. 오형식이에요. 이건 A가 B라 믿다라는 의미가 돼요, 이게. 그래서 사람들이 사람 목적어가 A가 A라고 했으니까 여기서 꼬이네요. 이게 A가 있어갖고 빈칸이라고 믿는 것을 다시 생각하게 설득하고자 한다면 이에요. 그럼 봐봐요. 설득해요. 남을 설득하는 거예요. 그럼 그 사람들이 틀렸다라고 믿는 걸 다시 설득하는 것보다는 남을 설득한다라는 건 남의 신념을 바꾼다는 거 아니에요? 사람들이 맞다고 믿는 걸 내가 바꾸고 싶다면 이게 조금 더 흔한 의미일 겁니다. 그렇죠? 하지만 이거일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어요. 어쨌건 네가 뭐 하고 싶은 거예요? 남의 신념을 뒤집고 싶은 거예요. 옳은 걸 틀리게 바꾸건 틀린 걸 맞은 걸로 바꾸건 그렇다면 using 동명사 주어네요. 여기 동사 보이잖아요. using the be of those on their side. 사용하는 것이에요. be를 사용하래요. 그리고 on their side 그들 편에 있는 그들 쪽에 있는 be를 사용하는 것이 the most effective way to do so. 가장 효과적인 방법일 것이다예요. to do so. 아까 봤던 so예요. 그렇게 하기에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 될 거다. 그럼 내가 남을 설득하려고 한다면 뭐를 사용해라? 비용을 사용해라. 신념을 사용해라. 소문을 사용해라. 신념을 사용해라. 딱 봐도 누가 봐도 비용 아니면 신념이겠죠? 하나짜리는 버리세요. 그냥 죽이시면 돼요. 다 절대 아니에요. 그러면 그들 편에 서 있는 믿음을 사용하는 게 야, 너 이렇게 말했잖아. 네가 이렇게 말했는데 네 말에 따르면 이래야 되지. 근데 아니다. 이렇게 말하는 게 설득을 위한 좋은 방법이 되지 않겠냐라는 얘기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럼 답은 요쪽일 것 같아요. 그리고 엔간하면 이거일 것 같아요. 그리고 맞는지 틀리는지 확인을 하면서 읽는 게 훨씬 빠르다는 얘기입니다. 그냥 대가리를 쳐박고 쭉 읽어 가놓고 얘 보면서 이 내용 아까 어디 있었는데 하는 것보단 이게 훨씬 수월해요. 그래서 요약문 문제는 요약문을 읽어놓고 어떤 글이겠구나 혹은 내가 찾아야 될 게 뭐구나라는 걸 목표의식을 잡아놓고 위로 올라가시는 게 훨씬 수월하고 멀쩡한 풀이 방법이에요. 다음 시간에 이거 한 번 더 할 테니까 까먹지 말고 요거 시험지 들고 와주시고 한 번 더. 그 다음에 숙제로는 이거 지문 정리 좀 요거 보고 단어 정리 좀 해보시고 그 다음에 문장 분석 좀 각각 해보세요. 오늘 잔소리 졸라 열심히 했는데 해석 좀 해갖고 오시란 얘기입니다.
그리고 조금 어려운 문장이나 뭐 있었으면 말씀해 보시고 다음 시간에 그렇게 합시다. 그리고 오늘 단어는 어디 해야 되죠? 40까지니까 41에서 42, 3, 4. 4 하면 되겠죠? 4개니까. 네, 고생들 하셨습니다. 틀린 것만 해봐. 다 하세요. 나 너무 많나요? 그러면 2주에 걸쳐서 할까요? 네. 그러면 반만 쪼개서 합시다. 반만. 18번부터, 어디까지 할까요? 근데 어차피 이런 거 안 할 거잖아요, 얘는. 두 문제 빼고 18번에서 30번까지? 그쵸. 그건 그렇긴 한데, 그냥 할까요? 근데 되시는 만큼 해보세요. 일단. 네, 고생들 하셨습니다. 오케이. 그렇게.